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형의 다양성을 했을 때 자료형 변화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부모한테 이제 넣을 때는 자동으로 자료형 변환이 이루어지고요. 다시 원복했을 때 부모에서 자식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할 때 강제형 변환으로 이렇게 쌓아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죠? 결론이고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글젠플 그런 용어 만드시죠. 5번 자료형 하나 하나 더 추가해서 자료형 변환할 때 하나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 변환할 때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부모 자식 관계만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다른 클래스끼리 그냥 밀어놓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부모 자식 관계에 있는 상속 관계에 있는 애들만 가능합니다. 상속 관계만 가능. 뭐가 자료형 변환이 상속 관계만 됩니다. 이거만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차일드하고 버스하고 바꾸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계속 자료형 변환에 대한 예제인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페어런트가 있고요. 페어런트, 부모, 그 다음에 차일드 있고요. 이그래플 5번,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차일드 애플리케이션, 트래플레이션은 메인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으니까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있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식이 있고요. 자식은 부모를 상속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성, 함수, 색깔이 아무것도 없고요. 두 개 다 아무것도 없어요. 차일드는 부모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됐죠? 이렇게 된 상태고요.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속성, 상속만 받고 있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죠. 차일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버려집니다. 페어런트도 아무것도 없어요. 상속만 받고 있어요. 상속만 받고 있고. 넘어가죠.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하나가 있는데요.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 이거 소개를 할게요. 네,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만든 적은 함수 없었는데, 이 위에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객체니까, 그죠? 메인 함수가 있긴 하지만 객체니까 속성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시는데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공유 함수를 만들어 보죠. 오랜만에 공유 함수를 만드는데 공유 함수는 스태틱이 붙은 함수죠. 이 함수입니다. 그죠? 스태틱 함수는 객체 생성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유 함수의 좋은 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유 함수로 public static 하시고 void 메소드 하고 메소드 2 하고요. 페어런트하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략 클래스, 전략 객체 안에 함수를 만드는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 부모로 놓고 여기 자식 넣어놓으면 예, 내기 변수의 다양성이 된다고 했죠. 공유 함수에다가 예, 내기 변수의 다양성을 이용한 것을 보겠습니다. 부모의 다양성 이용 함수 이용 공유 함수 저게 부모 클래스를 넣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 안에다 실질적으로 자식을 밀어넣으면 예, 다양성이 됩니다. 됐죠? 예, 다양성이 되는데 예, 여기서 강제형 변화를 해볼게요. 강제 앞에서 배웠으니 강제 작용형 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부모죠? 부모고 얘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하고요. 자식이 이렇게 하고 부모에서 강제형 변화는 언제 하느냐? 부모 객체에서 상속 관계에서 부모 객체에서 자식 객체로 변경할 때 강제형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부모죠? 부모니까 자식으로 변경할 때는 자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해주고 옆에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강제형 변환이 되죠. 앞선 얘기에서 배웠었죠? 부모에서 자식으로 갈 때는 강제형 변환, 자식에서 부모로 갈 때는 그냥 자동형 변환. 그래서 패스아웃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강제형 변환 성공 이렇게 하죠. 됐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양성 해볼까요? 네, 속성의 다양성에서 만들고 있죠. 페어런트 A고 요거에다가 new 해서 차일드를 차일드 위에 차일드 인도가 있고 인도가 파일 폴더에 같이 있는 거 있죠? 폴더에 같이 있는 애 앞에 있는 거는 다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온 거고 폴더에 같이 있으면 이것도 필요 없다고 했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애 파일 그냥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주시고요. 필요 없으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드 아니야? 파일드 맞아? 이것도 막 이상하네. 전기적으로 있습니다. 네.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막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혹시 요 위에 자동으로 인텔리제이가 인포트를 만들어줬으면 다 지워주십시오. 같은 폴더에 있으면 인포트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인텔리제이가 간혹 가다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동으로 인포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다 지워주십시오. 위에, 제일 위에 자동으로 인포트가 되어 있으면 다 지워주십시오. 같은 폴더에 있으면 인포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목적은 지금 여기 있는 차이들을 쓰는 거죠. 같은 폴더에 있는 차이들. 다른 폴더에 있는 차이들 아니고. 다른 폴더에 있는 파일을 참조할 때만 인포트를 쓰는 거죠. 쉽죠? 같은 폴더에 있으면 됐고요. 됐고요. 정상적으로 됩니다. 됐고. 요 상황에서 다양성이죠. 위에 있는 거 점적 함수는 요 밑에 점적 함수 안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점적 함수끼리는 바로 당겨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적 함수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클래스명, 차일드 애플리케이션이죠. 객체명에 점 눌러서 점 누르면 있나? 메소드 보이죠?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내기 변수의 다양성인데 지금 여기 부모로 되어 있죠? 부모에다가 자식을 밀어 넣는 게 내기 변수의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를 페어런트 A를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이상 없죠? 이상 없으면 평변환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형 변환이죠? 자동 자료형 변환이에요. 그래서 자동 자료 부모고요. 부모 객체에 자식 객체를 넣는 게 뭐라고요? 이게 자동 자료형이라고 했죠. 얘는 부모, 얘는 자식.
그래서 자동 자료형 객체이자 속성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부모 객체 자식. 이거는 앞에 이거를 써줄 필요가 없죠. 이거 갈로에서 이렇게 시키는 연산자를 쓸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자동 자료형이 변환됩니다. 자료형 말고 다른 말도 없어서 객체 변환이라고 하죠. 객체 변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은 부모 객체에서 자식 객체로 형변화를 시킨 놈을 다시 원복을 하는 거죠. 여기 강제형 변화로 다시 원복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함수에서 강제 자료형 변화를 이용해서 원복을 해요. 원복. 어떻게? 부모 객체에서 자식으로 원복할 때는 강제 자료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아까 앞에 앞선에서 말씀드렸죠. 답수 형태를 쓰니까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요게 이제 자식을 부모에 밀어넣고 다양성 됐죠. 이 자동 자료형이 변화를 됐고 요 객체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넣었는데 여기에 넣고 나서 다시 또 강제 형변환을 이용해서 자식으로 다시 원복을 시킨 거죠. 아시겠죠? 부모로 갔다가 자식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 형변환 성공. 이게 그런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그죠? 이상 없이 뜨는 거 보이시죠? 보입니다. 됐죠? 이게 앞선 예제에서 제가 알려드린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 원복할 때는 다시 자식으로 되돌아갈 때는 이런 갈로에서 이렇게 자료형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썰을 풀고 있느냐면, 이렇게 코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코딩. 아시겠죠? 이렇게 코딩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데, 어떨 때 위험한지,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켜 볼게요. 에러 발생시키기.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했냐면요. 페런트 B를 만들고요. 페런트 B를 만들고 얘는 유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페런트 부모 객체 있죠? 부모 객체를 그냥 생성했습니다. 부모 객체 다양성을 이용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죠? 이게 부모 생성자죠? 부모 생성자로 부모 객체를 정상적으로 생성했습니다. 얘를 위에 있는 정적 함수 있죠? 애플리케이션 메소드에다가 페런트 B를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통변환이 없고 그냥 부모 객체를 만든 거잖아요. 부모 객체를 밀어넣었는데 부모 객체를 원복을 시키려니까 원복 시킬 수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원복 시키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발생하죠. 지금 보시나요? 에러 발생했죠. 여기 위험한 코드라는 걸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식을 다양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식을 밀어넣으면 원복시킬 때 자식이 다시 또 나오겠죠. 근데 부모를 밀어넣는데 자식이 나올 리가 없지요. 원복시킨다고 자식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죠?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빼내고 있으니까 강제로 원복을 시키고 있으니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안전하게 코딩을 하는 방법을 메소드 1을 만들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요? 에러 발생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전하게 코딩하기 위해서 공유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공유 함수 1을 공유 함수 1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태틱을 이용해서 안전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블릭 스태틱 오일 형태는 똑같고요. 페어런트 하고요. 페어런트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렇게 코딩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코딩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이게 여기에서 들어오는 애가 자식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딴 놈이 들어오면 에러가 생깁니다. 그죠? 딴 놈이 갑자기 들어오면 에러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조건문으로 체크를 해요. 그죠? 이게 자식인지 아닌지. 현재 이 페어런트 객체 변수 안에 자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폰트 사용하는 게 제가 지금 위에 제목으로 적어놓은 instance of. 그래서 이 페어라는 객체 안에 instance of 하고요. child라는 객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전한 코딩이죠. 그러면 자식이 있죠? 있다는 true니까 자식이 있으면 변환을 시키면 됩니다. 원복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식이 있는 확인했으니까 자식 객체가 있으므로 원복 이 가능하죠. 그죠? 펠스 아니면 그냥 문자를 하나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형변환 못함. 네, 이렇게 코딩하는 게 안전한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이렇게 되면 사용법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모, 보통 자연성에서 많이 사용하죠. 부모하고요, 인스턴스 오브 하고요, 자식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부모 객체 안에 객체 변수 안에 자식 객체가 있으면 true, 없으면 이렇게.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앞에 거는 부모 객체 변수고요. 네, 뒤에 거는 부모 자식 객체명. 얘는 변수고 소문자죠. 변수고 뒤에 거는 대문자죠. 객체명. 예. 이거는 객체명, 이거는 변수, 객체 변수입니다. 예. 객체명, 객체 변수.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 객체명, 부모 객체 변수 이렇게 됩니다. 변수는 소문자, 객체명은 대문자. 그렇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전한 함수를 만들었죠? 아까 에러 났는데, 네, 요거, 에러 났는데, 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하고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에러 난 곳에다가 요 메소드 1을 넣어서 안전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에서 에러 났죠?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차일드 함수 바꾸죠. 함수 변경을 했습니다. 차일드 공유 함수니까 바로 호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페어런트 B 에러란 거, 페어런트 B 이렇게 해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에서 1로 다시 정상 공유 그런지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위에 거 주석으로 맞고요. 네, 주석으로 맞고 에러라인도 밑에 에러라인이 실행이 안 되네요. 그리고 에러라인 다 맞고 밑에 또 실행하고요. 네, 그러면 밑에 강제 형변화 못하는 게 뜨죠. 그래서 위에 에러란 라인은 주석으로 맞아주세요. 얘 때문에 밑에 라인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면 안전한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사용하는 게 instance of라는 연산자가 됐어요. of라는 연산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객체가 부모 객체 변수에 다시 객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보내드릴게요. 왜 사용하는지 아실죠? 에라 버튼. 그래서 차일드 그리고 페어런트 차일드는 뭐 별거 없죠? 그냥 뭐 속도만 받았어. 한 바퀴 돌고요. 한 바퀴 돌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섹션 2는 끝났고 다음 섹션 이제 수상 클래스 알려드리고 연습 문제 이때까지 배운 거 연습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섹션 2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뭐 요약을 한번 볼게요. 이때까지 배운 걸 요약을 다 보여드렸고 제일 첫 번째로 가서 비그샘플 1로 가서 차일드나요? 차일드에다가 요약을 해드리죠. 요약을 해드릴게요. 섹션 2에 비그샘플 1에 차일드 제일 첫 파일. 네, 여기다가 이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배웠냐면 이거 정리를 합시다. 요약을 합시다. 네. 네, 그래서 클래스 타입 변환이 있었는데, 타입 금방 배운 거, 타입 변환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타입이 영어로 타입이고, 우리나라 말로 다류형입니다. 다류형. 타입이 다류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대입하는 거, 대입하는 정신이, 그것이 클래스 타입 변환이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수에서 실수에서 정수 그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타입 변환을 하면 자동 타입 변환이 있고 강제 타입 변환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 다름이다. 변화는 자식 객체에서 부모 객체로 대입될 때 자동으로 타입 또는 다른 요정이 변환돼. 자동. 이건 저희가 이제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수 실수 관계에서 변환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타입 변환했을 때 강제 타입 변환입니다. 요정 변환. 강제 타입 변환도 뭐 저희 예전에 연습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은 자식 객체를 부모 객체로 변환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자식 타입으로 변환하고자 할 때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캐스팅 연산자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로 있죠? 포괄로에서 자료를 적어주는 거 이걸 캐스팅 연산자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적어주죠.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서 강제 타입이 변환됩니다. 이렇게 갔죠? 그래서 타입 변환, 자동, 강제, 옛날에 했던 접수 실수 뭐 이런 관계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식에서 부모로 갈 때는 자동, 그다음에 자식에서 부모로 갔다가 다시 원복할 때는 강제 타입 변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방 배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있죠. 연산자는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요. 어떤 타입인지 조사할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제 사용하느냐? 목적은 주로 이제 강제 타입 변환 전에 변환이 가능한지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왜냐? 네. 강제로 타입 변환했을 때 엉뚱한 거를 넘기면 에러가 났죠. 에러 방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됐고요. 네, 그다음에 도박 타입 변환했고 다형성을 배웠죠. 다형성. 네, 다형성 어려운 내용이죠. 다형성. 객체 사용 방법은 방법 함소출 방법, 함수속출 방법인데요. 방법은 동일하나. 소수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않지만 결과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게 코딩하는 기법입니다. 그거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는 유지한 채 결과만 다양하게 나오게 만드는 것을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다양성도 있었고 속성의 다양성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지요? 함수 재정이라고 메소드 재정이라고 오버라이딩 자식 함수가 재정이가 된 상태여야만 다양성을 잘 할 수가 있죠. 부모의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식의 함수를 쓰니까. 그 다음에 자동 위에서 배우신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 객체에 자식 객체를 밀어넣는 순간 다양성이 된다고 했죠. 그거 자체가 뭐냐면 타입 변환, 자료형 변환이죠. 자동 자료형 변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료형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다양성을 구현하면 특징이 뭐냐면 부모 타입으로 자동 변환 그 함수를 소출하면 재정의된 자식 함수가 실행돼. 요걸 이용하는 거죠. 요걸로서 다양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부모 함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식 함수를 다양한 자식 함수에 재정이 된 자식 함수가 실행되면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겠죠. 요 징을 이용하는 게 다양성입니다. 재정의된 그러면 재정의된 자식 함수가 실행된다. 요 특징을 이용하죠. 요걸로 실행된 요걸로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소스는 똑같은데 결과는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장점예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이죠. 커피 머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한다고 치면요.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모파 좀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만들면 되죠? 예. 요거를 객체로 만든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에스프레소 만들기 함수를 만든다. 에스프레소 썸 메이크 함수 만들어서 만들고요. 또 아메리카노 썸 메이크 함수 또 만들고요. 모카 썸 메이크 함수 또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모카 만들게 되면 이제 모카 점 메이크 호출하고 아메리카노 만들면 아메리카노 메이크 또 호출하고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게 요 모카든 요런 객체들이 한정없이 계속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계속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면 이게 너무 많아지고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만들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호출하게 하는 것보다 다양성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커피 메이크 하고요. 메이크 이렇게 하고요. 를 실행 방지의 실행 프로그램에서 만들고 4개 변수로 각각의 객체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코딩. 이게 이제 다이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고 요 안에다가 S4에서 아니면 필요하면 모카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이렇게 각각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그램프 정으로 어디냐면 차이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했죠? 섹션 0에 인그램프 0에 차일드 이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요. 다음에 추사 클래스 하면 이제 요 챕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빅세지야 처음부터. 이것도 이제 완료되면 워드 파일로 요약본을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섹션 3 해볼게요. 이 섹션 2는 끝났고요. 섹션 3 만들고 수다 클래스요. SC 영상. 그래서 수다 클래스 여기다가 이그젠플 1, 2를 만들어 볼까요? 폴더 이그젠 0일 하나 만들었고 이그젠 0일까지. 이거는 예제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파일은
일단 껍데기부터 만들게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고요. 그 다음에 폰 이름을 폰 애플리케이션 실행 됐습니다. 3개 이렇게 섹션 3 만드시고요. 이거 앱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그램이라고 비폴더 하나 만들고 예제는 2개까지 섹션 3입니다. 따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2까지 2는 끝났고요. 섹션 3 따로 빼주시면 됩니다. 구조가 섹션이 끝났고 나서 이제 섹션 3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섹션이 끝났고요. 섹션 3으로 넘어가시면 됐죠? 그러면 이제 추상 클래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예제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가 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지금 상속을 배우고 있는데 상속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속 목적이 코드 재사용이죠. 재사용 또는 코드 중복 제거를 위해서 부모에 있는 것들을 물려받아서 자식 쪽에서 또 쓰는 것보다 물려받아서 사용하자. 코드 중복 제거하고 코드를 재사용하자. 이게 상속의 목적인데 역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식 객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식이 ID라는 속성과 name이라는 속성과 SID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B라는 자식이 역시 ID라는 속성과 name이라는 속성과 이거는 BID를 쓴다고 칩시다. 이렇게 쓴다고 쳤을 때 요거를 각각 코딩하는 것보다 코드 중복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코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공통되는 것은 부모로 올리고요. 이걸 상속받아 쓰는 게 효율적이죠.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자식 객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효율적인 코딩으로 바꾸신다 하면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들고 부모에다가 ID 네임을 넣어놓고 자식에는 어떻게 해요? A 자식에는 뭐만 넣으면 되죠? A 자식에는 SID만 넣어놓고 B 자식에는 BID만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걸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부모를 상속받아 이렇게 코딩하는 게 실무에서 보통 이렇게 코딩하면 돼요. 공통적인 속성을 위로 올리고요. 밑으로 빼내서 코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코딩이 됩니다. 그죠? 부모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목적은 코드 재사용과 코드 중복 제거 이런 것도 이제 코드 재사용과 코드 중복 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속성들이 있죠. 이거를 위로 올리고 상속받았으면 코딩 라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설계하실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된 속성이 있으면 위로 올리고 자식들은 물려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코드 재사용 방법이죠. 객체 지향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물론 이제 상속 일반적인 클래스로 상속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개발자마다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속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개발자마다 속성이나 함수 이름을 제각각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이 다 틀리니까 제각각 쓸 수 있죠. 함수 이름 제각각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함수명이나 속성명이 중구난방이 돼서 뭐 프로젝트 팀원이 10명이라면 10명 다 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 함수명이나 속성명을 좀 일치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 이름을 뭐 이런 네이밍 규칙을 미리 정해놓고 요거를 부모 클래스의 함수명 속성명을 정의해놓고요. 다시 클래스에서 물려받아 사용하게 강제하면 위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깔끔해지죠. 그래서 선임 개발자가 부모 클래스에다가 함수명과 속성명을 미리 강제해서 적어놓고요. 이거 물려받아서 이렇게 함수명이랑 속성명을 변경하지 말고 물려받아서 이렇게 강제해서 사용하게 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추상 클래스 아시겠죠?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는 다른 챕터에서 배우고 일단 추상 클래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보죠. 만드는 방법 따라야 되니까 여기 일반 클래스죠. 이건 이제 일반 클래스고 여기 객체의 3요소 뭐죠? 객체의 3요소 뭐가요? 속성 그리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생성자 속성 뭐냐? 생성자 그 다음에 함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속성 정의 타블릿 스트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너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생성자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안 했네. 생성자 정의 볼게요. 오랜만에 생성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생성자 정의는 매개변수 1개짜리로 생성자 정의를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동화 기능이 뭔지 알트 이용하면 되죠. 알트 인서트 맥은 cmdn 매개변수 1개짜리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alt insert 하시고 생성자 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죠. 이게 생성자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예제는 1개짜리 만들어야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프로젝트 하실 때는 생성자는 그 기본 생성자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거 없어가지고 에러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생성자에서 선택 안 하고 요거까지 다 포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언제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게 일단 다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오버로딩 기능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자 2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만들어 볼게요. 항상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먼저 속성 먼저 꼽으셔야 돼요. 항상 속성 먼저 정의를 하시고 지금은 제가 꼽아드리지만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는 다 개발자 직접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속성이 필요할까? 이게 뽑히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생성자 모든 다 나옵니다. 속성이 뽑히면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함수 만들어 보이드 함수는 이제 턴온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핸드폰이죠? 전원 크기 전원을 찹니다. 전원
보이즈 그래서 끄기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폰 전원을 끕니다. 그렇죠? 상수 두 개. 핸드폰 뭐 예전에 앞에서도 많이 해봤죠. 전원 켜기, 전원 끄기.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만 붙이시면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요거 빼면 일반 클래스고요. 앞에 파블릭 앞에다가 A 치시면 이게 이하가 나오죠. 네, abstract. 요거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앞에 접두어만 몇 개 기억했습니다. A 치면 abstract 나오죠. abstract가 영어로 추상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추상 이렇게만 주시면 얘가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알겠죠?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시간 다 됐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앞에 이거만 붙이시면 돼요.